공부가 안 되면 짜증나시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정복이 될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재를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7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7페이지. 처음 오신 분들은 공부가 왜 안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7페이지 펴보시면 민법은 성립요건 3가지, 계약의 구성요소 3요소 먼저 외우시고, 계약의 3요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에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여기서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오른쪽 여기가 시험이에요. 여기가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자,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아니면 무효가 된다는 거.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무효 아니면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설득돼요? 근데 여기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에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비진이, 통정, 사기, 강박. 자, 오늘은 당사자 한번 봐. 오른쪽에 맨 위에 당사자에서 끝에 다 같이 행위 능력 존재.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우리는 공부하셨나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 그랬더니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뭐라고 돼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오늘 그거 배우려고 그래. 오늘 강의 주제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배우려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유도해가고 있어.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 그 다음에 당사 목적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생겨 안 생겨? 목적에서는 안 생기지. 의사표시에서는 생겨 안 생겨? 밑으로 가봐. 의사표시. 여기 의사표시 끝에 봐. 여기 끝에 다 같이 착사강.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당사자에서도 생기고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야, 설득됐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 봐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고, 이걸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되거든. 그래서 취소나 추인하기 전에는 법적 상태가 불안정하잖아. 불안정.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불확정 유효 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자, 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가보자. 32쪽. 32쪽을 봤더니 1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은 계약의 법적 상태와 변화를 배운다고. 다 같이 계약의 법적 상태, 그 변화. 다시 시작. 처음 오신 분들이 짧은 시간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거든. 내가 이 얘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동영상 봐서는 해결 못해. 안 해줘. 그런 얘기를.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이렇게 출발해버리지. 그리고는 계약의 법적 상태가 어쩐지도 모르고 저 뒤에 가서 무효다, 취소도 어쩌고 하고 만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 근데 민법은 단독행위는 계약의 효력을 장호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계약의 법적 상태가 4가지가 있다는 거지. 형제간이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그 다음에 확정무효, 확정유효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오늘 봤더니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번 봐. 좌측에 32쪽에 맨 좌측 위에 박스 네모가 여기 봐라. 여기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이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겠지. 부회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취소할 민법 총칙은 계약의 법적 상태에서 무효로 가는 것만 배우는 거야. 무효로 가는 거. 그래서 무효가 되는 방법이 몇 개 있어. 오른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무효가 변했잖아. 몇 개 있어? 2개 동그라미. 아니, 여러분 안 보이면 다시 그려야 돼, 그거. 여기서 무효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2개 화살표가 갔잖아. 몇 개 갔어? 뭐 있어, 거기에? 둥거리 가운데. 아, 미안. 미안. 취소를 쓴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게 1개 있네, 밑으로 내가. 1개 있지? 그게 뭐예요? 취소. 옳지, 미안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몇 개 있어? 유효가 되는 것은. 근데 2개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를 더 써야 돼,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를 더 써서 시간의 경과 이렇게 써보시오. 시간의 경과.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이렇게 맨 위에다가 하나 그려버려. 그림을 하나.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그런 방법이 3개 있다고. 다 같이.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여러분들이 밑으로 한번 먼저 봐버리자고. 밑에 3번에서 4번까지 가봐. 3번에 동그라미 4번. 3번 취소해서 동그라미 4번 봤더니 취소의 4번 행사기간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취소권은 시작.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그것도 또 못 찾아. 10년, 3년 막 밖으로 놓으면. 그래서 다 같이 추삼이 한 날 10년. 이렇게 해보라고. 추삼이 한 날 10년 이렇게. 즉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취소권은 1000년, 100년 막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약 한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안 돼. 그리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불확정적 유효가 불확정적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배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 유효가 되는 게 몇 개 있었어? 3개. 다 같이 추인, 법정 추인, 시간의 경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확정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확정 무효는 추인하면 원칙이 유효가 된다고 되지 않는다고. 확정 무효는 이렇게 추인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안 돼. 근데 무효의 원인이 종료한 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추인의 용법을 공부해야 돼. 추인의 용법을 지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무권대리 계약은 불확정 무효이고 무권대리 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이렇게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여기에 소구표가 있냐 없냐를 잘 이해해야 돼. 소구표가 뭐냐면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그런 뜻이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니까 소요 비소요 비소급적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고 여기 봐라. 여기서 불확정적 무효가 이렇게 유효로 바뀌었잖아 효력이. 그러면 소급표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어디 하나 묻는다. 불확정적 유효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효력이 바뀌었잖아 지금. 공통점을 찾아야 돼. 다 같이 변소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소구표 있냐 없냐가 한 문제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막 중장을 한다고 이게. 저 임대차에서 차인감액을 청구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다 다 틀려서 소구표에서 효력이 생겨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형성권은 의사표시 한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목 터지게 여러 번 강조했거든. 그러므로 여러 경우에 이제 소구표가 나와. 다시 해.
무효로 바뀌면 바뀔 때부터 무효요? 처음부터 무효요?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자 여기서 답이 이제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또는 차고 사기 강박을 해. 사기 강박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어. 사기 강박에서 매매를 했다. 그런데 이 매매를 나중에 에이, 내 유효로 인정하겠다. 추인해. 갑이. 그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고. 처음부터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고. 응? 처음부터요. 추인한 때부터요. 그게 이 그림이 안 떠오르면 저것이 그런가 어쩐가 그런다고. 그래서 봐라 이게 유효로 바뀌잖아 지금.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따라서 안 변하면 비소급적. 안 변하면 비소급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자 이제 보자. 무권대리 행위를 내가 이 얘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는 여러분들 책에 저 33페이지 맨 위에 메모하죠. 33페이지 비교. 33페이지에 비교. 이렇게 쓰자. 추인 비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따 쓰기 헷갈리네 그래. 근데 써주면 아따 강의 잘하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써주면 써주면 이해하는 건 다음 문제니까 그래. 1번 우리 배웠던 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여기는 비소급적이야. 소만 따지면 비소급적 유효.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새로운 행위가 되잖아.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다 이렇게. 두 번째는 무권대리 행위. 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이요, 비소급적이야? 여기지. 무권대리 행위는 여기니까 여기를 추인하면 효력이 바뀌었으니까 소급되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소급적이요. 내 머리를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공업고등학교 나온 놈이. 촌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인천에서 도시에서 하셨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이요, 비소급적이야? 비소급적 확정 유효가 되는 거야. 비소급적 확정 유효기는. 그래서 소급표 있냐 없냐 따질 텐데 이 도표를 외워버리면 진짜 쉬운 거고, 도표 안 외우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외울 게 없고 헷갈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면 지금 여기가 추인이 여기야.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이렇게 되는데, 응? 소요, 비소요? 비소 이제 지금부터 보자. 취소는 이렇게 봐라. 취소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추인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따라서 추인하려거든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봐라.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3요소에서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확정 유효잖아.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는 하자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야 돼. 하자가 없어야 이 상태로 만드니까 애초에 이 상태에서 하자가 없어야 이렇게 가지 않았어? 그러므로 추인할 때도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박의 경우에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러면 강박의 상태에서 추인해야 되겠어? 벗어나서 추인해야 되겠어? 외울 것이 없고,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만들려거든 애초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다 하자가 없어야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추인만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후에
후가 뭐냐면 다 하자가. 자, 1번 추인 봐. 밑에. 이제 여러분 32페이지에 31페이지에 맨 위에 추인 봤는데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고 추인 요건은 취소의 원이 종료 동그라미 쳐봐. 후 이렇게. 후 그리고 알고 동그라미 쳐. 맨 위에. 이렇게 하려거든. 자,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는 나중에 이렇게 추인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의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추인하려거든. 제한 능력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얘기가 다시 벗어난 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게 더 유리하거든 자기는.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반드시 추인 앞에는 다시 후알추 자동적으로 외워버려야 돼. 후에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효력은 불확정적 이유를 추인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고 여기는 바뀌지 않았으니까는 소여 비소여 비소 그래서 머릿속에 외워놓으면 돼. 추인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이 법정 추인이 뭐냐면 법정 추인이 이 추인은 취소권자가 임의로 내가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하는데 법정 추인은 그냥 읽어봐. 다 이제 법으로 정해진 추인.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행동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은 법정 추인에서 한 문제가 나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 갑이 제한 능력자야. 갑이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을과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벗어난 후에 갑이 이제 제한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임자 내 자네와 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이 추인이야. 응? 추인이 뭐라고? 제한 능력자 시절에 의관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하마. 이게 추인이라고. 알아들었어? 자, 따라서 한다. 남편이 사기친 것을 인정하마. 이렇게 하면 돼. 남편한테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해서 돈 줘버렸어 이렇게. 근데 이제 사기에서 여보 내 사기당해서 당신에게 50만 원 준 거 내 그냥 증여 취소할 수 있는데 내 인정하겠네 하는 거야. 그게 추인이야 그게.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당신이 사기친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추인인데 갑이 벗어나서 매수인에게 야 뭐하고 있어 빨리 돈 가져오지. 갑이 을에게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아, 저 자식이 취소 안 하려는갑다. 저놈이 취소 안 하려나 보구나. 그래서 급히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서 딱 2억의 제공을 했지. 여기 삼성부동산에 딱 갖고 왔더니 갑이 웃으면서 애썼네. 그래 애썼으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자네 내 취소권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지금도 3년 남았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어느 것이든 먼저 가버리면 돼. 그래서 내 지금도 자네하고 한 계약을 2년 동안 취소할 수 있네? 어쩌라는 얘기요? 취하려고 할 때 그냥 깜짝 놀라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봐라. 이 경우는 갑이 우리에게 매매대금을 가져오너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벌써 신뢰를 하게 돼. 아, 저놈이 취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그런 판단하에 돈을 가져왔는데 내 취소하겠다 그러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버려야지.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갑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빨리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을이 봤을 때 갑의 행동이 추인 어겼구나 하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보자 이거야. 이런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나? 그럼 법정 추인은 잘 들어야 돼. 취소권자의 행동을 상대방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취소권자의 행동을 다시 한다. 추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취소권자가 판단해. 상대방이 판단해.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정 추인은 크게 주로 보자. 이게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으로서 재산권 채무자겠고,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겠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가 주고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만 그래. 취소권자가 주는 것, 다 같이 주는 것. 상대방이 주었더니 받는 것. 그래서 다 같이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그래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채권자라고 하면 주겠어, 받겠어? 채권자는 받겠지. 채무자는 주건드리게. 그래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다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주고 받은 것. 그런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법정 추인이야. 근데 결론은 이제 보자. 다 같이 이행은 다른 이행 주는 것. 청구는 다르다. 청구는 달라고 하는 것. 경계는 여러분 경계만 찾아봐. 경계. 거기에 그 법정 추인 사유에 경계가 보여. 경계. 쳐보신 분들 메모. 경계는 여기다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계약.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 넘겨줘야 돼.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야, 내가 토지 대신에 건물 줄게 그랬더니 을이 더 좋지. 다시 한다. 갑이 을에게 야, 내가 토지 너한테 5억 받고 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럼 그래서 너 토지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너 건물 갖고 있으면 너 상점한다고 중개사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 따라서는 토지 대신에 건물 준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경계가 한문을 한번 써보면 요거야. 이게 다시 바꿀 겸 갱계, 갱신, 경신 그러잖아. 그래서 바꾸는 것을 경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지금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채무자 입장에서 주거나 채권자 입장에서 받는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니까 경계는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요. 부부르잖아 이거. 내가 토지 너 줘야 되는데 건물 주마 했더니 상대방이 오케이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래서 다 경계는 채무자로서 뭐요? 주는 것이야,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은 여기 봐. 담보 제공은 채무자로서 담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자로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지금 줄 상황이 안 되니까는 우리 집사람을 담보로 잡히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상대방이 더 좋지 한다고 이게. 인적 담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는 여기 봐라.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 1억이 있어. 근데 그것을 병식아, 내가 을에게 1억 받을 것이 있은 게 네가 받아가거라. 오케이. 그러면 통지해줬어. 야, 네가 나에게 매매대금 1억이 있는데 그것을 병에게 줘라이. 이게 채권 양도 통지야. 그러니까 통지까지 했으니까 을은 병에게 돈 주려고 찾아가잖아 지금.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는 이민서 취소권자가 준 것이요 받은 것이요. 저것은 어디 이제 저거 갖고 물어볼 거야 이제. 둘 중에 주고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는 준 것이요 받은 것이요. 중간이요. 응? 받을 것을 넘겼잖아. 돈을 내가 받아야 되고 받으면 넘겨줘야 되니까 네가 받아가라고 했으니까 받은 셈 아니여. 알아들어요? 다시 다 받은 것이다. 이것은 채권자로서 받은 것이잖아. 그건 어려워. 그 다음에 강제집행. 채무자가 돈을 안 갚어. 그러면 채무자 땅에다가 법원에다가 가압류해놓고 그 다음에 가압류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해서 갑이을에게 매매대금 1억 받을 게 있잖아.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관아, 내 저 경매 하려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좀 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응? 법원에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고 하면 잘못 왔네. 여기 등기는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 신청을 해. 법원에 가서 법원아 요 땅에다가 가압류 등기 좀 해다오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야, 너 빨리 의뢰 토지에다 가압류 등기 해라라고 다 같이 촉탁. 그럼 가압류는 어째서 오냐면 잘 들어. 가압류와 가처분은 오늘 배워야 돼. 이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압류고 가처분하고 가짜만 나오면 벌벌 떨잖아. 그래서 차이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다 이제 가압류는 금전채권 받으려고, 가처분은 권리 취득하려고. 여기는 그 따라서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경매가 들어가. 강제 경매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다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 등기소에 신청을 해. 법원에 해. 법원에 잘 들어. 그럼 법원이 등기관에게 야, 빨리 의뢰 토지에다가 가압류 등기해. 그래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권리 변동이니까 주등기 하잖아. 주등기. 여기다 2번 가압류권자 갑 채권 1억 이렇게 등기를 해. 오케이? 자,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었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 되려거든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가압류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다가 다시 채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본안 판결을 받아. 확정 판결을. 그래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때려줘. 그럼 법원이 갑이을에게 1억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 가야 되겠어. 법원이 또 촉탁하면 되겠어. 법원이 다시 잘 들어봐. 등기법 배울 때 갑이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하려거든. 뭐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 돈 받으려고. 뭐해서? 강제경매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제경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압류 신청해놓고 이 친구가 그 땅을 팔아먹으니까 일단 못 팔아먹게 가압류 등기해놓고 다시 판결 받아서 이 사람이 판결 받아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 사람이 또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만 나오면 단독 신청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따른다. 가압류는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난다. 그래서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우리 병역에 소유 경락이 넘어가면 이것도 촉탁에서 다 등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가압류 등기 자체를 내가 무독에 신청을 해. 이미 판결에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압류 등기만 나오면
신청 등기로 하면 다 틀려. 다 촉탁 등기다. 그래, 쓰리촉.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 가압류 신청하면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하고, 두 번째는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법원에 촉탁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권자의 등기 말소해야지. 그럼 법원이 촉탁해서 말소하라라고 통지해 주는 거야, 이게. 어쨌든 가압류 등기는 뭐 때문에 해? 돈 받으려고. 다 그래.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이 아닌 분쟁이 생기는, 현재 분쟁이 생기는 다 권리 취득하려고.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 등기소의 신청은 촉탁이 아니야. 네가 가서 해, 임마. 내가 법원이 야, 가처분 등기 좀 신청했더니 법원이 야, 내가 또 법원 갈 거 뭐 있어. 네가 촉탁해서 등기소에 네 등기관이 네 친구라면서 네 촉탁해서 등기하지. 그러더니 가압류 등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법원이 경매를 해야 돼. 개입을 해야 돼. 근데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판결만 떨어지면 자기들끼리 소유권 넘어가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어렵죠. 여러분들 말이 지금 피상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경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를 법원이 우리가 신청하면 판결문을 때려주면 네가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따가 그거 배우자고. 어쨌든 가압류 등기는 자, 갑이 우리에게 금전 채권 받으려고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에다가 이 절차를 잘 봐야 돼. 법원이 있고 등기소가 있고 그래. 가압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야? 등기소에다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좀 해주시오라고 신청하는 거야, 이게. 그럼 법원은 그래? 뭐 때문에 가압류 신청하는 돈 받을 게 있어? 그래? 그럼 법원 등기소에다가 네가 등기소야 여기다가 우리의 땅에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가압류 등기 좀 기재해라고 촉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판결을 받아서 두 번째 경매 신청을 해. 경매 좀 해달라. 그럼 여기다가 3번 경매 등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또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면 이 사람이 또 등기소에 촉탁을 해. 그래서 등기관이 이렇게 촉탁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경매가 이루어져. 그러면 경매 결과 우선 변제 받고 나가지.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는 또 경락인이 새로 나타나서 또 신청하면 또 분쟁가 생기잖아. 그래서 모든 분쟁이 끝났으니까 경매 결과 이 2번 가압류 등기 있었잖아. 이것도 등기관이 법원이 말소하라라고 해줘. 왜? 법원이 경매했으니까, 개입이 했으니까.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전부 법원이 개입해서 한다 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봐라. 이 갑이 강제 집행하는 과정을 내가 간단히 설명했어.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이유는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추인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강제 집행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를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어디? 상대방의 행위가 법정 추인 사유 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그거 인터넷 본 사람들이 저렇게 대답한다고. 어디서 하는데 자기가 나 저 해커스 어디 봤는데 채 누가 그렇게 강의하던데. 그래도 합격하는 거 보면 용어지. 상대방 행위는 절대 법정 추인이 아니야. 이 법정 추인의 판단은 상대방이 취소권자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지가 지 행동 보고는 나 추인이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행위는 법추다, 법추 아니다. 절대 상대방 행위 자체는 아니야. 절대 없어요. 없어, 절대. 근데 있다고 하던데요. 뭘 다 턱었어. 무식한 사람들이 큰 소리 쳐버리는데 서울 우리 옛날에 남산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서울 한번 가면 이제 촌에서 남산 한번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 작은아버지 해서 서울에 남산 한번 갔다 오면 3년 동안 그거 갖고 울고 먹는 거예요.
그 앞에 남산 한번 가고 말이야. 그 앞에 무슨 대우 빌딩 있었고 쳐다봤는데 어쩌고냐. 우리 가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 가봤잖아. 하도 지랄하니까 이제 옆에서 들은 것도 싸워. 나이만 남산 옆에 무슨 그것도 있다 하던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막 우겨. 그러니까는 이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워. 누가 이겨? 그러니까 이제 안 가본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다닌 사람이 우기지 왜? 무식한 놈들은 막 대들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막 따지잖아.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은 법정 추인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누구 행동을 골라야 돼?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밑에 한번 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 이걸 낸다고 이렇게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대. 예, 한번 봐라 이게. 취소권자가 국어실력이야.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 그랬더니 아따 받았으면 호조문이다 늦고만이.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봐.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취소권자 행동이 개입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잖아. 상대방이 돈을 이렇게 주니까 취소권자 호주머니에 넣잖아. 오케이? 1번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럼 여기는 뭘 받았어? 받은 것은 없어. 여기는 상대방이 취소권자야 빨리 풀이 넘겨줘 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요구받은 거. 여기는 말로만 듣기만 한 거지 취소권자가 돈 받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오케이? 이런 것들 함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상대방 행위 자체는 법정 추인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취소권자의 행동이 다 같이 주고받은 것. 그럼 이제 그 주고받은 것이 일단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이청경 담양강. 일단 이거 외워놓고 그리고 일단 이청경 담양강이 뭐냐면 결국 따지고 보니까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채무자로서 이행한 것, 채권자로서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따지고 보면 이청경 담양강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구별하셔. 강의 했는데 못 알아듣거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달래줘야 되잖아. 자, 이거 상청량은 법주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봐라. 상청량이 뭐냐면 상대방의 청구, 상대방의 양도. 그럼 그렇게 가르쳐줄 일이냐? 상대방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상청량은 아니고 그럼 다른 건 기여? 잘 못 알아듣나 봐. 상청량은 아니고 상대방의 다른 행동은 기냐고. 아니라고 그랬잖아. 상대방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일단. 상대방 행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상청량은 아니다 그랬더니 아따 개새끼 쉽게 가르치네. 백헌은 어렵게 가르치네. 내가 해보자. 상대방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고 상청량은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 그러고 의심스럽잖아. 누가 더 잘 가르쳐? 백헌이 훨씬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백헌은 어렵대. 팍씨. 내가 독서실에 한 번씩 가보면 가끔 유튜브에서 공짜로 하는 거 보는 사람 많아. 그래서 말은 아는데 내가 이 얘기할 필요 없죠. 아무것이나 해서 실력이 향상되면 되지. 근데 그냥 본질을 좀 중시하라고. 그리고 나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나하고 여러분들은 약속하거든. 9월달까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행위는 법주 아니다 이렇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딱 문제 볼 때 그 약속을 딱 한마디 하고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머릿속에 저장돼야 되거든.
상청량은 아니다 하는 거다고. 상대방 행위는 아니다 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 상대방 행위는.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어떤 걸 구별해야 밑에. 자, 취소함으로써 그 3번 동그라미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의 양도. 그래서 여기 봐라.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의 양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권리 양도도 있고 여기도 권리 양도 있거든, 여기가. 자, 그러면 권리 양도. 위에 한번 봐, 위에. 그 박스에 법정 추인 사유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양도 나오나? 요 위에 여기다 권리 양도 써봐, 권리 양도. 근데 밑에 또 2번 비교해놨잖아.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취소함으로써 취득할 권리 양도 밑에 보이지? 그거 두고 위에 오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거고. 그럼 여기는 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매매야, 매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요? 매매.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가 금전채권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 봐라.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 양도는 문구가 취소 안 했을 때요, 했을 때요. 그러니까 취소했다는 얘기 아니냐, 여기는. 요거는 법정 추인 아니다, 그 말이야, 말 자체가. 그럼 우리는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같이 취소하면 소유권의 당연 복귀. 취소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잖아. 자, 여기다 소유자는 물부손 있다. 이게 바로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물부손이야, 이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런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가 이게 물부손 이렇게 써버려. 물청, 부청, 그리고 먼청, 손청.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두고 이 말하고 두 개만 구별해놔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소함으로써. 두 개가 헷갈리니까는 잘 구별해놓고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보시면 돼. 설득됐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연습한다.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이행을 청구했어.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취소권자에게 청구했다고. 법추에 아니요? 아니야.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대. 법추에 아니요? 아니야. 상대방이 돈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했대. 법추에 아니요? 이것이 문제인데, 강제 집행했더니 취소권자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강제 집행 당했다. 그럼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 당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채무 이행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 당했다. 그건 법추에 아니요. 그것이 법추잖아. 취소권자 강제 집행한 것도 법추지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강제 집행했더니 가만히 있어버렸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강제 집행해서 돈 받아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법정 추인이야, 이게. 다시 한번, 취소권 수인 이해했지? 눈이 반짝반짝한 것이. 취소권자가 돈 받으려고 압류해놨어. 그건 돈 받으려고 압류한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압류해놨대. 자,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토지에 가압류해놨다. 법주도 아니다. 아니요, 그거.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토지에다 강제 집행, 가압류 등기 해놓고 경매로 당해버렸으면 그때는 법정 추인이 된다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법정 추인이고 다 봐. 그러면 이제 갑이 우리에게 여기서 임의로 여수인 내 제한능력자 시절에 너하고 한 매매를 추인할 것이요. 그래서 추인하려거든 하자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알고 모르고. 근데 이 법정 추인은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행동만 보고 판단해. 행동만 보고. 뭐만 보고? 그러니까는 취소권자의 행동은 이청경 담양강인데 여기에 이런 행동을 할 때 갑이 취소권의 존재 유무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볼 수 없잖아. 상대방은 취소권자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머리까지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할 때 알고 해야 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다시 한다잉. 추인 할 때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법정 추인 행동 할 때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여기는 상관없다는 거야. 행동만 보는 거니까. 행동만. 다만 이런 행동을 할 때 다 같이 이의에 유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추인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자, 이제 읽어보자. 위로 올라가서. 법정 추인 2번. 2번에 그 박스 위로 올라가. 자, 여기 본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 후. 자, 동그라미 쳐 거기다가 후. 그 다음에 유보 없이. 동그라미 쳐 유보 없이. 유보가 뭐냐면 보류야, 보류. 유보 없이. 그 다음에 밑줄 그으셔. 이행하거나 또는 수령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냥 주고받은 것이야. 내가 얘기한 것이 이행이 주는 것, 수령은 뭐요? 받는 것 또는 받기 위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법정 추인이고, 자, 법정 추인은 보통의 추인과 같이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도 돼. 행동만 본다니까. 의사는 안 본다고. 행동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몇 개 주의하시면 돼. 자, 그래서 법정 추인 해결한 거요. 거기다가 쭉 한 문제 나오니까 읽어보셔. 자, 법정 추인 외워본다. 후에 이의 없이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그냥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딱 이 한 질문 갖고 약속을 해서 법정 추인 나오면 끝내버려야 되나. 특강 할 때는. 다시 한번 후에 이의 없이 취소권자가 주거나 받은 것. 이게 오면 깨끗이 끝나버려야 한다는 거. 후에 이의 없이. 이 한마디 딱 보는 순간 후에 이의 없이 취소권자의 행동, 그것이 주고받은 것 하면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고받은 것이 다 같이 이청경 담양강. 그것이 더 간단해. 길게 써두는 게 간단해.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외우고 가. 후에 이의 없이 공부도 안 된 사람들이 나는 꼼꼼하게 앞에서 다 잡아야 안 해도 되거든. 왜? 이것도 모르는데 가서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냐 내가? 책 써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성격이 말이요. 성격이 꼼꼼해서 우리 신랑이 묻어오는 게 다 알아야 된대. 병들어 그런 거. 그래서 취소권자의 법정 추인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상대방 행위를 골라야 돼. 취소권자의 행위를 골라야 돼. 그래. 그 다음에 다 같이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행위. 그걸 골라야지. 취소권자의 행동 중에서 주고받은 행위. 그리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소유권, 대금 채권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는 법정 추인이야. 그러나 여기서 다 같이 취소함으로써,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취소함으로써 그걸 딱 하면 취소하는구만 이렇게 인식해 줘야 돼. 법정 추인은 취소 않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은 취소함으로써는 취소하잖아. 해. 그 다음에 3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대. 여기 받았어? 받아는 거요? 듣기만 한 거요? 법정 추인이 아니야, 이런 거. 수령이 아니라 요구받은 것이야, 요구받은 거.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주고받을 때 이의의 보류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잘하는 거 상청량은 법초아이다. 유명한 강사가 한다는 거. 비교해봐.